웃음과 감동, 희망과 위로가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나도 작가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문화와 교육에 관한 에세이집 안녕 샌디에고를 쓴 작가 복일경입니다. 저는 유학생인 남편과 결혼해 미국 샌디에고에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떠난 저는 샌디에고에서 두 딸의 엄마와 아내로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돌아오면서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국어가 주는 편안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찾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글을 쓰기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일 수 있기에 저는 오늘도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오후 1시는 나에게 마법의 시간이다. 매일 같은 시각 나는 기차를 타고 나에게로 여행을 떠난다. 기차역은 집 앞에 있는 작은 카페, 티켓은 커피 한 잔이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기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아침 식사를 마친 남편과 두 딸이 집을 떠나면 나는 홀로 남아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한다. 설거지를 끝내고 세탁기를 돌리고 베란다에 빨래를 넣는다. 그렇게 부엌과 방들을 오가는 나의 모습은 쳇바퀴를 도는 작은 다람쥐 같다. 하지만 나는 반복되는 일상에 더는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멋진 여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기 때문이다. 오후 1시가 다가오면 나는 떠날 준비를 마친다. 깔끔해진 집안을 둘러본 뒤 나는 작은 가방 안에 책 한 권과 노트북을 집어넣는다. 오후 1시 집 밖을 나선다. 내가 향하는 곳은 멀진 않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느꼈던 건 아니었다. 누구의 엄마와 아내로만 살던 내가 처음 집을 나선 건 도리스 레이싱의 19호실로 가다를 읽고 난 뒤였다. 아이들의 학원이나 독서실이 아닌 오직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비싼 호텔을 예약하는 수전의 모습은 나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반복된 일상에 지쳐있던 나에게도 분명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집안 어디에도 나를 위한 공간은 없었다. 아무도 없는 집안은 늘 소란스러웠고 절대로 끝나지 않는 집안일은 계속해서 나를 불러댔다. 결국 집에서 탈출한 나는 집 앞에 작은 카페로 숨어들었다. 수전의 고급 호텔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아늑했다. 오후 1시 카페에 도착한 나는 구석에 가방을 내려놓는다. 카운터에서 주문을 마치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내 앞에 놓인다. 프랑스의 외교관이자 성직자였던 탈레랑은 커피는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겁고 키스처럼 달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 1시의 커피는 자유처럼 달콤하고 친구처럼 편안할 뿐이다. 마법 여행의 티켓인 커피가 준비되면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향기로운 커피에 빠져드는 사이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 속도를 높이고 움츠러들었던 나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오후 1시 카페의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흐르는 음악에 몸을 맡긴 사이 묶여있던 몸과 마음이 스르르 풀어져 나온다. 날개를 펼친 나의 영혼은 상상의 세계로 날아올라 시를 읽고 노래를 부른다.
자유의 달콤한 향기가 나를 사로잡는다. 나는 가방을 열어 책을 읽고 노트북에 글을 쓰기 시작한다. 그토록 바랬던 일이란 그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이다. 오후 1시에 마법 여행이 시작된 이후로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카페로 향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그 4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전부이다. 그 전부를 나누어 나는 2시간은 책을 읽고 2시간은 글을 쓴다. 책은 그저 잡히는 대로 읽는다. 소설이나 역사책도 읽고 때론 철학책도 읽는다. 어려워도 재미있고 이해할 수 없어도 즐겁다. 책을 들고 있는 한 나는 언제라도 새로운 세계로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와 중세 유럽, 미래의 우주까지 내가 닿지 못할 세계는 없다. 그렇게 책 속에 나는 언제나 자유롭다. 오늘은 가방에서 커트 보니컷의 책 제5 도살장을 꺼내 읽기 시작한다. 사실 재미있는 책은 아니다. 그래도 끝까지 읽으며 소설을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구나. 외계인은 우리와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다. 오후 1시 여행의 절반이 지나면 노트북을 꺼내 자유를 만끽한 감정과 영혼을 글로 담기 시작한다. 서툴기만 했던 나의 글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 깊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져 간다. 카페에서 글을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수필로 등단해 작가라는 이름도 얻었다. 또 다른 나를 갖게 된 것이다. 나는 이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었지만 또다시 가면을 쓸 필요는 없었다. 작가는 그토록 원했던 나의 진정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작가라는 이름을 얻은 그날부터 나는 아메리카노 대신 카푸치노를 주문하기 시작했다. 쌉쌀한 아메리카노에서 계피향의 부드러운 카푸치노로 바꾸는 일은 기차의 2등칸에서 1등칸으로 옮겨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카페에서 나의 자리는 늘 구석이었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내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오후 1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나의 모습은 내가 봐도 아름답다. 눈은 반짝거리고 볼에는 생기가 돈다. 나의 진홍빛 볼과 살짝 벌어진 입술을 굳이 거울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간혹 천탁 원고라도 쓰는 날이면 나의 모습은 더욱더 눈부시다.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나의 진정한 나이고 내 생각과 감정 역시 그러하다. 가면을 쓴 내 생각이나 감정은 말과 종종 일치하지 않지만 가면을 벗어버린 생각과 감정은 글과 언제나 일치한다. 글 속에서 나의 감정과 생각은 점점 자라나 숲을 이루기도 하고 한 권의 책이 되기도 했다. 오후 1시의 여행이 끝날 무렵이면 나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기 시작한다. 차가워진 카푸치노 잔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카페를 나서면 마법 같은 여행은 이미 끝나버리고 가면들은 벌써 제자리에 돌아가 있다. 떠나가는 길은 멀어도 돌아오는 길은 금방이다. 그래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집을 나설 때보다 한층 가볍다. 밝아진 영혼이 나의 몸과 마음을 사뿐히 들어주는 것만 같다. 오늘도 나는 오후 1시의 여행을 꿈꾼다. 작은 카페에 카푸치노 한 잔이면 떠날 수 있는 여행은 내가 나다워지는 마법의 시간이다. 그곳에서 책을 읽는 동안은 나의 영혼은 언제나 자유롭고 나의 글은 다양한 감정과 새로운 생각들로 넘쳐난다. 오후 1시 마법 여행을 계속하는 한 나는 언제라도 나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오후 1시는 마법의 시간이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작가 복일경이었습니다.